여러분, 정말 통쾌한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KF-21이 세계 무기 시장에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각국에서 구매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 전투기 성능이 어느 정도냐? 며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아세요?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몇 개 나라가 독점해온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당당히 끼어든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환상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어느새 지나간 과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KF-21 보라매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1년 당시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 의지가 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 자체가 곧바로 완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책 선언 이후 10여 년의 탐색기, 그리고 관련 기관과 기업 간의 합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인 체계 개발은 2015년부터 2016년경에 가시화되었고,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기술 협력과 산업 참여 구조가 정비되었으며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기체 제작을 넘어 수많은 핵심 기술의 동시 해결을 요구합니다. AESA 레이더, 고성능 엔진, 스텔스 설계,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무장 통합 등은 각각 독자적 난관이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나 고성능 엔진처럼 몇몇 핵심 기술은 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영역이었기에 기술 확보와 국산화가 큰 과제였습니다. 국제 협력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으나 예산과 정책 변화로 참여 형태가 조정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협력 변수들은 개발 일정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집약체입니다. 수백 곳의 국내 협력사가 부품, 조립, 시험,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국산화율은 60% 안팎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항공 부품, 소재, 전자 분야의 기술 축적과 중소기업 성장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항공용 정밀 가공, 전자 센서 개발, 시험 장비 공급 등의 역할을 맡았고, 이는 단순한 납품 차원을 넘어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프로토타입과 초도 양산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계열 엔진이 탑재됩니다. 엔진은 항공기 전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외산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장기적으로 엔진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와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능동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눈입니다. 하나시스템 등 국내 기업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주도하며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성능 확보를 위해 개발과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KF-21은 통상 4.5세대로 분류되는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 일부를 반영하고 고성능 센서와 네트워킹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와는 설계 철학이 다르지만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형 설계가 채택되었습니다. 마침내 KF-21은 2022년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약 30여 분간의 비행으로 최초 비행을 마쳤고, 이는 긴 개발 과정의 상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에는 수천 차례의 비행 시험을 통해 각종 성능 검증과 개통 통합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최초 비행은 완성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험과 검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2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양산과 실전 배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형 모델을 염두에 둔 설계와 산업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 UAE 등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이나 구매 문의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산 엔진 탑재에 따른 수출 제한 가능성 등 기술 이전과 관련한 수출 통제 문제는 향후 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엔진 자립과 핵심 부품 국산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엔지니어, 기술자, 품질 검사자, 조립공, 연구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긴 개발 기간 동안 이들은 수많은 밤을 견디며 설계와 시험, 실패와 보완을 반복했습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도 어울립니다. 어린 보라매가 혹독한 훈련을 거쳐 하늘의 사냥꾼이 되듯 KF-21 역시 수많은 훈련과 시험을 통해 점차 전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정부와 KAI는 단계적 양산과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도 양산 계약과 일정, 블록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실제 배치 시점과 물량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120대 규모의 전력화로 알려져 있으며 블록별 성능 향상을 통해 장기적 전력 보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엔진 국산화, 전자전 네트워크 전투 능력 강화, 그리고 KF-21을 기반으로 한 파생형 개발 계획도 병행됩니다. 이는 단순 기체 공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전력과 수출 모델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요? 불가능이라 불렸던 꿈은 여러 번의 논쟁과 실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 지형도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무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경계하고 항상 우리를 아래로 봤던 일본이 당황하고 전 세계 각국이 우리 기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니. 해외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때 한국은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우리도 배워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시작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기술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계속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는 수많은 장면과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꿈을 현실로 만든 그들의 노력을,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우리의 기술력을 절대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처럼 우리의 꿈과 자부심도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술, 자랑스러운 KF-21 보라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